그런 우리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신이 너를 더 잘 알게 됐고 나도 내 와이프를 더 잘 알게 됐고 그냥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을 더 잘 찾게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저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극단적으로 반대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싸울 바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뭐. 연애 때부터 이런 매력을 이미 잘 두고 있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남자들 정신 못 차리죠. 남자들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너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게. 방금 전에 그 질문 저한테 해주셨던 거, 남자들이 생각하는 대체 불가능한 여자, 그게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가장 본질에 가까운 핵심은 그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가 서툴거나 또는 남자를 만나는데 나만의 어떤 매력이나 강점을 발산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하는 질문들은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해요? 남자들은 어떤 부위에 호감을 느끼나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은 뭐예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패션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남자에게 통용될 만한 호불호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긴 생머리를 좋아해요. 롱스커트가 잘 어울리는 여자를 좋아해요. 내가 거기에 노력에 나를 끼워 맞추게 되잖아요. 그게 저는 대체가 가능한 여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컨텐츠의 예시를 돕기 위해서 제 와이프의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비교를 할게요. 제가 느끼는 제 와이프의 매력, 대체할 수 없는 장점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그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자생력이에요. 자생력. 그냥 사람 자체가 단단하고 어딜 떨어뜨려 놔도 어딘가의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상황 탓 아니면 사람 탓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엔 살아남아 잘 해나갈 사람이겠구나 하는 믿음이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스쳐 지나갔었던 사람들 중 대부분은 쟤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야. 뭐 심지어는 뭐 우리 엄마가 가난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이런 식의 남 탓, 세상 탓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제가 많이 봐왔던 사람들. 또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을지언정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없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가 뭘 했을 때 예쁘고 뭘 했을 때 매력적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는 뭐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다,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든 간에 이성 관계에서는 당연히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끌림과 매력, 센슈얼함 이런 것들은 중요한 요소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와이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 때, 어떤 말투를 자아냈을 때, 어떤 리액션을 했을 때 등등 여러 가지의 요소에서 내 스스로를 되게 매력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더 많이 공감을 하겠지만 주변에 되게 이 사람 참 되게 매력적인데 이 남자 참 되게 매력적인데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성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깬다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그 포인트에서 이어 설명을 한다면 저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할 수 있다 없다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좀 더 어떤 여자로서 남자로서 갖는 성 정체성의 매력보다는 뇌가 섹시하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제가 연애 초반부터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비관적인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정과 한계를 명확하게 긋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의 주체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반대된 예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것들에 대한 객관화 메타인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걱정이 앞서고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거나 아니면 되게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남녀 사이에도 결혼이든 연애든 간에 문제라는 건 생기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중요하게 정작 생각하고 대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것들 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발휘되는 게 아니라 엇나가게 돼요. 자꾸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갈등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돼요. 근데 그게 연애 때나 결혼 때나 그게 계속 반복되는 관계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가 진짜 장담컨대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그 관계라는 건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 관계가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결국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제 와이프를 만나면서
저희도 되게 얼마나 많은 갈등이나 말다툼, 서로의 의견 충돌이 또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건 있어요. 저희한테도. 근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서로를 생각했을 때는 그게 결국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유신이 너를 더 잘 알게 됐고 나도 내 와이프를 더 잘 알게 됐고 그냥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식을 더 잘 찾게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저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가 극단적으로 반대된 생각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싸울 바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지 뭐. 그게 지금 오늘 질문에서 대부분 일상적인 우리의 연애 패턴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 싸우는 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감정을 조율하는 방식이 비슷할 수 있고 잘 풀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져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툴 수 있겠어? 물론 다투는 게 나도 힘들지만 얘만큼 나는 잘 싸우지는 못할 것 같아. 연애 때부터 이런 매력을 이미 잘 두고 있는 여성분들을 보면은 남자들 정신 못 차리죠. 남자들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게. 절절함? 그거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저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땐 되게 추상적인 말처럼 들릴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뭘까라는 느낌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자주 보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많은 인플루언서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사진을 찍는 감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몸매의 실루엣이 될 수도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근육의 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인상으로 여러분에게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의 총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키운다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해져 있는 그 답이 없어요. 항상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답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답이 없는 문제들일수록 그것들을 잘하게 됐을 때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좀 정답에 가까운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대중적인 걸 참고하지 마세요. 대중적인 거. 맨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 싫어해요? 남자들은 어떤 행동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표본 질문 자체를 남자라는 걸 한정시켜 놓고 박아두고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대중적인 남자에게 그렇게 쉽게 호감을 얻고 쉽게 잊혀질 만한 존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연애는 100명의 남자를 만났을 때 100명에게 최대한 많은 남자에게 러브콜을 받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 연애라는 걸 게임에 비유를 한다면 10명의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중 한두 명만 나한테 미치게 만들면 돼요. 제가 그게 제 연애 컨텐츠에선 추구하는 철학에 가장 가까워요. 물론 여러분들이 앞선 전작 것들을 참고를 한다면 100명의 남자들 중 7, 80명에게는 대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7, 80명의 남자들은 또 그만큼 쉽게 떠나가요. 하지만 100명의 남자들 중에 단 한두 명이 나한테 미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한두 명은 진짜 나를 쉽게 떠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우리가 연애에서 또는 이성관계에서 추구해야 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무언가에 집중을 해보고 많은 시도를 해보세요. 메이크업, 옷도 이렇게 입어볼까 저렇게 입어볼까 매무새를 이렇게 다듬어볼까 또는 헤어스타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면서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갔을 때 비로소 나다움이라는 것들이 발현이 되었을 때 저는 대체할 수 없는 여자가 되는 게 여러분의 매력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애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대체할 수 없는 인재도 그래요. 우리 모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의 핵심을 관통하는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소 15년 이상 근속을 하셨다면 진짜 공감을 하시겠지만 대체할 수 없는 인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해. 얘는 절대 못 자르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면은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이미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린 임원급이거나 너무 솔직한 얘기인데 그 둘 중 하나가 아니고서는 회사는 직원들을 쉽게 자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둘 중 하나가 된다면 그 둘 중 하나 무엇이라도 회사는 쉽게 그 직원을 못 건드려요. 근데 그건 사람과의 관계도 직장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통용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